불고기 삼겹살과 더불어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있어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누가 뭐라 해도 치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킨과 함께 먹는 맥주를 뜻하는 치맥은 이제 해외에서도 하나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죠. 이처럼 과거부터 한국인들에게 서민 음식으로 친근하게 여겨졌던 치킨은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싸게는 몇천 원에서 비싸도 만원대로 먹을 수 있던 치킨이 이제는 기본 2, 3만 원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달료까지 하면 치킨 한 마리를 먹는데 3만 원이 넘는 금액을 써야 하니 한국인들 사이에서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물가 상승률이나 기타 여러 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의 치킨 시장이 이렇다 보니 해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류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식의 세계화까지 동시에 일어나면서 한국의 치킨 브랜드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서양 시장까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손님이 현지 한국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훨씬 많을 정도라고 하죠. 뉴욕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맨해튼 32번가에는 K푸드 거리라고 불리는 거리마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주말이면 마치 한국의 불금을 연상케 하듯 미국인들이 치킨에 맥주를 먹기 위해 건물 밖까지 줄을 지어 서 있는 모습을 매주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치킨의 인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가격이었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치킨 브랜드 중 하나인 BBQ의 경우 치킨 2마리를 시키게 되면 무려 10만 원의 돈이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현지에서 배달앱을 이용해 BBQ 치킨을 주문한 고객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한 마리당 약 4만 원 정도의 가격과 배달비와 세금까지 포함하니 총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고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어 언론사들이 직접 BBQ 측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BBQ 측의 입장은 미국 법인이 현지 시세를 고려해 제품 가격을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득 수준과 물가, 그리고 팀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한국과 다르다 보니 형성된 가격이었다는 주장이었죠. 물론 미국의 경우 인건비도 한국보다 비싸고 물가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4만 원이라는 치킨 요금이 완전히 바가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과 외국인들 모두 비싸게 느낄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 특히 과거 한국을 찾아 단돈 만원대의 금액으로 치킨을 즐겼던 외국인들은 그때 생각을 가지고 현지 치킨집을 방문했다가 가격에 경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치킨이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 높아 만지는 치킨 가격에 대해 슬퍼하는 반응 역시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모든 이들을 반기게 한 소식이 한국에서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가 믿을 수 없는 가격의 치킨을 선보인 것이죠. 홈플러스의 당당 치킨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 8월 홈플러스에서 한 마리당 6,990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출시한 당당 치킨은 하루 기준 거의 1만 마리에 가까운 판매량을 보여주며 출시 후 90만 마리가 넘게 판매되었습니다. 이에 양대 대형마트인 이마트마저 9,000원대의 생생치킨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치킨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에서 생겨난 이러한 저가 치킨들에 외국인들이 더욱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의 저가 치킨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지금 당장 치킨을 먹기 위해 한국을 찾겠다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줄지어 달린 것이죠. 그만큼 전 세계인들 모두가 한국 치킨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즐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치킨 한 마리가 출시됐다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한국 치킨 브랜드들의 진출 현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먼저 치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는 BBQ 브랜드가 진출한 매장만 하더라도 무려 250개가 넘어가고 있다 합니다. 조금 가정에서 표현하면 한국의 다른 나라의 김치 매장이 들어와서 한국의 김치보다 판매가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부터 한류 문화를 급진적으로 사랑해왔던 동남아의 경우 한국의 치킨이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맥도날드를 추월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한국 치킨의 인기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젊은 층의 소비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저녁을 사먹는 젊은이들이 많아 외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베트남 문화 자체가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노상 식당이 발달해 있기에 한국 치킨 업체들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경규 치킨으로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돈치킨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등에서 총 3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주요 치킨 업체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진출 4년 만에 맥도날드를 이긴 업체가 바로 돈치킨이었습니다. 돈치킨이 베트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베트남인들이 한식에 가지는 인식을 잘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치킨뿐만 아니라 한식 그 자체가 고급 음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돈치킨은 이를 이용해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와 김치전 등 한식 메뉴를 함께 판매해 인기를 얻었죠. 더불어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에서도 젊은 층이 치킨과 함께 한식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가격대를 책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인 베트남이기에 가능한 전략이었는데요. BBQ 역시 2007년 베트남에 진출해 현재 총 1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BQ 매장의 특징은 대부분의 매장이 100석 이상 규모로 높은 천장에 TV를 설치해 치킨과 함께 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치킨은 일종의 의식 행사입니다.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가 벌어질 때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중요한 경기를 치를 때, 선거나 국가 대행사가 열릴 때도 가게에서 TV를 보며 치맥을 먹습니다. 이런 문화가 베트남과도 잘 들어맞았는데요. 축구 경기를 즐겨보는 베트남인들도 이제 한국처럼 경기가 열리기 전 치킨집에 3, 4 모여 모여 치킨과 맥주를 시키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문화가 된 것이죠. 게다가 베트남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강도님이 보여준 성과는 더더욱 베트남인들을 치킨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굽네치킨도 지난해 말 호치민에 1호점을 내며 베트남에 진출했는데요. 굽네치킨은 베트남 현지 식문화에 주목했습니다. 베트남의 쌀국수와 함께 베트남 요리를 대표하는 월남쌈이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라이스 페이퍼를 물에 넣었다 건져 각종 채소, 양념, 고기 국수를 싸서 먹는 한국인들에도 익숙한 음식입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고기를 야채쌈과 함께 싸먹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이색 메뉴인 치쌈 세트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치쌈 세트는 굽네치킨 순살 메뉴와 야채쌈, 쌈장을 함께 제공하는 메뉴로 현지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국에서도 한식의 열풍은 대단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방콕 시내를 둘러보면 가장 많은 외국 음식 가게는 일본이었습니다. 이는 1960년대부터 일본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한 이래 태국이 일본 자본의 동남아 지역 가장 큰 투자처로 자리잡으면서 일본과 베트남의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태국의 한류가 본격화된 2000년대 후반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방콕의 중심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인이 아닌 태국인이 직접 한식당을 차렸다는 점입니다. 2007년 방콕 1호점을 낸 김주 부대찌개, 2014년에 문을 연 닭갈비 등 각각 한식에 빠진 태국인이 부대찌개와 닭갈비를 대표 메뉴로 식당을 시작했다가 인기를 얻어 프랜차이즈로 확대된 것이죠. 그러나 태국에서 한식을 널리 대중화시킨 메뉴는 역시나 한국식 양념치킨이었습니다. 사실 튀김은 태국인들의 일상에 있어 가장 흔하고 저렴한 음식 중 하나였는데요. 세계 식량기구 통계에 의하면 태국에서 소비되는 육류 중 90.5%가 닭고기라고 합니다. 닭튀김과 태국식 찹쌀밥을 판매하는 노점은 태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태국 내 대표적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로 KFC가 손에 꼽혔지만 이마저도 특별한 외식 메뉴로 취급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한국이 완전히 바꾸어 버렸는데요. 바삭한 닭튀김에 매콤한 소스를 바른 양념치킨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특별 메뉴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닭의 선호도가 높은 태국인들이었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태국 내 많은 뷔페와 심지어 일식 식당에서조차 한국식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식 양념 소스를 바른 닭날개 튀김을 메뉴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표 브랜드인 KFC에서는 닭날개 튀김에 소스를 발라먹는 신메뉴를 내놓았는데 태국인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그냥 한국식 치킨이나 부를 정도로 한국식 치킨은 태국에서 양념치킨을 가리키는 하나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는 본촌치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촌치킨은 부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부터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한국의 외식 브랜드로 태국의 본촌치킨은 미국 유학 중 본촌치킨을 먹어보고 그 맛에 반해버린 태국인 유학생 3명이 태국 내 사업권을 계약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한국의 교촌치킨 역시 본촌치킨의 아성에 맞서 적극적으로 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주 메뉴는 한국 본사와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레드, 허니 3가지 치킨이 주력 메뉴이나 베트남인들이 닭튀김을 밥과 함께 먹는 것을 착안해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양념치킨에 밥을 비벼 먹는 치밥을 판매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치킨을 한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한국 내에서도 많은 찬반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국인들이 치킨으로 시작해 떡볶이와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등 다양한 한식의 팬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한국식 치킨이
한식의 세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적인 한국 치킨의 인기를 두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한국식 치킨이 세계 최고의 치킨이라는 것을. 심지어 양념된 것이 아닌 기본 프라이드 치킨도 미국이 아닌 한국이 최고야. 한국인들끼리도 치킨이 비싸다고 난리가 아니더라.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해. 우리는 그 2배의 가격으로도 감사히 먹고 있다는 걸 말이야. 진짜 이제는 치킨을 먹기 위해서 한국으로 여행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국 치킨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치맥은 하나의 문화라고 할까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맛도 한국에서 먹는 치킨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난 최근 서울을 다녀왔는데 내 와이프도 한국에서 처음 치킨을 먹고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우리 아버지도 같은 의견이었지. 한국에서 먹는 치킨이 세계 최고라고 말이야. 처음에 마트 치킨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치킨이 나올 때 솔직히 좀 의심했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서 저 가격으로 맛있는 치킨이 나올까 했지. 그런데 먹어보면 절대 저 가격이라고 믿기지 않았어. 기본적으로 한국 치킨 자체가 맛있습니다. 동네에 브랜드 없는 아무 치킨집이나 골라도 미국에서 먹는 치킨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요.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지? 한국의 치킨도 분명 한국 기준으로 비싸지만 그래도 한국은 저렴한 치킨이 존재한다. 퀄리티도 훌륭한 상태로 말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맛도 없는데 비싸기는 더럽게 비싸. 해외에서 한국식 치킨이라는 이름을 걸고 기존보다 더 비싸게 파는 치킨집도 생겼어요. 실제는 한국식 치킨이 아닌데 말이죠. 의정부라는 도시에 옛날 통닭이라는 치킨을 파는 곳이 있어. 군인이 미국 친구 덕에 알게 되었는데 이곳은 값도 싸고 저렴해. 혹시라도 저렴하면서 푸짐한 치킨을 먹고 싶다면 이곳에 가는 걸 추천해. 이상으로 한국의 저렴한 마트 치킨에 대한 해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